제가 왜 리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리뷰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거 왜 샀고 왜 또 살 거고 왜 안 살 거고가 다 있어요. 근데 전 리뷰만큼 공개된 노다지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경쟁사도 리뷰 볼 수 있잖아요. 헬프스토어에 이 리뷰 기능이 있어요. 쿠팡 스마트 스토어 리뷰를 뭐 10,000개든 20,000개든 30,000개든 이렇게 수집을 하고요. 전체 리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 기획과 제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마케팅에 있어서 꽃은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세 페이지를 기준으로 다른 마케팅 소재들은 어떻게 AI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2가지 포인트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 무엇을 가져가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연결입니다. AI 서비스들 간의 연결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 연결의 중심에는 챗GPT가 있습니다. 챗GPT를 중심으로 이미지 생성을 하는 미드저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노바나나라는 친구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구글에서 개발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거든요. 제미나이에서 무료로 써보실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제가 챗GPT랑 연결해서 쓰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연결에는요 사실 제 지식 경험에 대한 연결도 있습니다. 제 프롬프트를 보시면요 제가 그동안 마케팅 제가 11년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13년 차네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마케팅을 했던 것들을 프롬프트에 녹여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내 거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구나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연결, 두 번째는 바로 냅다 내 거에 이걸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걸 계속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AI의 등장 이후에 인간의 행동 양식 중에 가장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게 검색. 사실은 검색이란 말도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검색은 특정 키워드를 넣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색인된 결과들을 보는 걸 검색이라고 했는데, 요새 제로클릭 시대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지 않는 거죠. AI가 답변해 준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가장 빠르게 바뀌고 있는 영역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세 글자, 리서치입니다. 검색을 넘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리서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 리서치가 인간의 행동 양식 중에 지금 바뀐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결국은요 고객에게 필요한, 고객에게 설득이 가능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인데요. 이 컨텐츠를 만들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런 재료들을 1인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규모 비즈니스에서는요 우리 안에서 짱구 굴려야 돼요. 재료가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 안에서 머무르거든요. 그런데 AI 만나고 무엇이 가능해졌죠? 인류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꺼내다 쓰는 것들이 가능해졌고, 인류가 가장 빠르게 연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서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여러분들 이거 상세 페이지 만들 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을 하시던 간에 이 리서치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건 삶에서 크게 삶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도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프롬프트를 쓸 수 있는 방법이 STIC, 스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처음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프롬프트 작성 치트키입니다. 스틱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S, situation, T, task, I, intent, concern은 특별히 고려할 점입니다. 이 내용을, 이 항목을 두고 프롬프트를 쓰면요 웬만하면 빠짐없이 AI에게 필요한 맥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츄에이션은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 상황, 맥락, 역할이 들어갑니다. 태스크는 해야 하는 일, 인텐트는 목적이나 의도가 들어가요. 이 일을 왜 하는지, 샐러드가 먹고 싶어서 이런 게 목적과 의도예요. 컨서는 이런 거예요. 비건인지, 아니면 와이프는 단 걸 좋아한다든지. 특별히 고려해야 되는 점. 넌 한국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분의 상세 페이지 기획, 구현 전문가야. 왜냐면 제가 이거 할 거니까. 현재의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한 리서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야. 해야 하는 일에
여기 잘 보시면요. 리서치 해줘 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그냥 리서치 해줘라고 적게 되면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갖고 조사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가장 쉽게 구체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치트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스틱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야채 중에 가지입니다. AI가 제가 무언가를 조사해오라고 하거나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할 때 이 답변은 상호 배타적이면서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송도 맛집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조사해오라고 할게요. 그럼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나머지 기타식. 어때요? 상호 배타적인가요? 그리고 얘네를 다 보면은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얘기 드리는 이 이야기를 미시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MEC하다. 그런데 이 미시함은요,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펌에서만 이 사고법을 이제 교육하고 나서 전략을 만들거나 무언가를 제안할 때 미시하게 사고해야 된다. 만드는 옵션들이 하나로 쏠리지 않고 상호 배타적이며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작은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의 지식 경험 안에서 항상 고려하기 때문에 나중에 비즈니스가 전개되고 나서나 사실은 좀 많은 비용을 치르고 나서 이때 이런 것들을 고려했어야 되는 거를 그때 가서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AI 나오고는 지금 이쪽 조각들을 1인 사업자들도 꺼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AI한테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미시함이 AI로 돈 버는 방법이에요, 사실. 그럼 이걸 어떻게 꺼내냐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5가지로 리서치해줘. 각 주제로 웹에서 실시간 검색해서 주제별 조사 내용을 작성해줘 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AI로 이렇게 문장을 쓰실 때는요, 가능하면 단문으로 쓰세요. 3번째 치트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유입니다. AI는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요, 이거 이유 중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 고려해서 그 이유를 가져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들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요, 의사결정하거나 피드백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AI한테 그냥 옵션을 바로 받고 끝내세요. 그리고 사실 AI가 써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중간 정도 되면 좀 끌려가요. 그쵸?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것 같아, 멋진 것 같아,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소개해드렸어요. 스틱, 가지, 이유. 이거는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조금 오버해서 타투 하셔도 된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스틱, 가지, 이유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런 주제를 선정했는지 이유도 별도로 써줘. 목적 의도는 뭐였어요? 해당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 페이지 개선하는데 활용할 거야. 주제 1. 경쟁사라고 그냥 포함할게요. 경쟁사 조사. 주제 2. 군봉 묵은지 김치찜 리뷰에서 저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긍정, 부정을 각각 가져오도록 할게요. 인간이 조각의 방향을 2개를 결정 지은 거예요. 핑크색이랑 갈색의 방향을 결정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 지은 걸로만 하면 우리는 백날 첫날 우리가 생각하는 리서치 방향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 3, 4, 5는 너가 알아서.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달라지냐? 1, 2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주제와 겹치지 않는 상호 배타적이면서 군봉김치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전체 포괄하는 주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했죠? AI가 만드는 미시함이라고요. 미시함. 그래서 미시함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요, 무언가를 요청할 때 내가 정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정하지 않고 열어둔 상태의 옵션들도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컨선이 남았어요. 아직 상세 페이지 개선안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가져오지 마. 왜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쓸 생각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상세 페이지에 대한 개선안을 받게 되면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져요.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순간들이, 피드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피드백할 수 없는 상태로 다 뭉쳐진 상태로 다 섞여버린 다음에 전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획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오픈 AI에서 챗GPT5 가이드를 발표한 내용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라. 너가 최종적으로 요청할 꼴이 있다면 스텝 바이 스텝.
처음에 리서치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획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가라. 이게 AI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공식 가이드 문서에 최근 5 나오고 발표된 문서에도 써있고 애초에 AI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56초 동안 생각을 했고요. 아주 좋다. 지금도 우리는 이걸 뜯어고치기 전에 바닥부터 파내리는 리서치 단계를 이제 한다라고 해요. 경쟁사 조사, 왜 이 주제? 사실 이거 제가 준 주제거든요. 근데도 얘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를 가져왔어요. 실제 리뷰 분석. 긍정 쪽에서 반복하는 등장 요소가 국물 깊다, 시원하다, 깔끔하다, 기름지지 않고 잡내 없다. 정리하면 군복에 대한 자연 발생 리뷰 키워드는 국물 깊다 이런 것들이 있고 오프라인 단점은 이런 게 정도 있다. 여기까지 리서치한 내용은 하나의 재료인 거예요. 재료 덩어리가 만들어졌다면 이번에는 직접 드셨던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이번에 넣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부정적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써보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거기 설명에 넣어두긴 했거든요. 제가 왜 리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리뷰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거 왜 샀고 왜 또 살 거고 왜 안 살 거고가 다 있어요. 근데 전 리뷰만큼 공개된 노다지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경쟁사도 리뷰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리뷰에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것들 또는 이거 왜 안 사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결국 활용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그럼 어떻게 듣냐라고 하면 여기 도움을 받는 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리뷰 분석을 해와요. 그래서 리뷰 내역을 다운로드 받을게요. 리뷰에 관련한 내용들과 평점까지 다 보이게 됩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경쟁사 리뷰도 된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리뷰들은 사실 뭐냐면은 그 카테고리의 제품을 살 때 망설이게 되는 요소나 또는 이거 되게 크리티컬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큼 부정적이지 않고선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부정적이란 거, 그럴 수 있지. 근데 1.2점짜리 리뷰는요, 그럼 진짜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리뷰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라고 리스크를 다 해지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리뷰들을 긁어다가 요거 이제 복사해서 한번 이제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넣고, 근데 여기에 지금 추가되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사진 및 파일 추가를 할게요. 리뷰를 추가합니다. 다들 보이시나요? 근데 얘를 관련한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줘. 의 내용으로 반영해서 바꿔줘. 그리고 나서 태스크 수행해줘. 그러면 얘가 읽는 동안에 저는 또 뭘 시킬 거냐면 여기로 와서 이 상세 페이지를 좀 다 캡처하려고요. 이렇게 캡처를 했고요.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PDF나 이미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 전 이미지 파일로 내려받겠습니다. 이제 분석이 끝났고요. 볼게요. 리뷰 공통주제 카테고라이징을 5개로 나눠주고 하나는 부정적 아쉬움 리뷰를 모아둔 카테고리여야 돼. 그리고 이 정리된 과정을 상세 페이지 개선할 거고 이렇게 했어요. 태스크 수행 경과 볼게요. 1은 국물 묵은지 맛 자체에 대한 극찬. 고기 퀄리티 잡내 없음 약푸지 조리 편의성 누구나 만들 수 있음 활용 상황 누구랑 먼저 언제 쓰는지 간양 취향 차이 관련 피드백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별점 모두 5점이죠. 찾아냈어요. 얘가 작은 아쉬움 취향 차이 신호들이 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발견할지 궁금했는데 얘가 5점 안에서도 이 부정적인 걸 찾아냈고요. 이걸 어떻게 이제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녹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갖는 거예요. 지금 제가 2가지만 썼어요. 웹에서 실시간 리서치하는 것, 그러니까 2번째는 리뷰 데이터 넣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얘를 내려받았죠.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지금 페이지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시작할게요. 보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상세 페이지를 분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뭐뭐 한 거예요. 3개 했어요. 리서치하고 리뷰로 지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인사이트 가져갔고 그리고 지금의 상세 페이지 분석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새로운 상세 페이지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받아볼 건데 캔바 이런 데나 미리 캔버스 제가 들어가 볼게요. 템플릿이라는 항목들이 있어요. 템플릿의 상세 페이지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 다양한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들이 있어요. 보이세요? 이 템플릿 맞춤 편집하기 공유를 통해서 얘를 다운로드를 일단 받습니다. 저는 JPG로 많이 받는 편이에요. 여기에 사진 및 파일 추가로 이렇게 8장을 한 번에 넣습니다.
너는 지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디자인을 1도 모르는 상황이야. 상세 페이지 템플릿을 구했어. 지금 첨부한 이미지 8개야. 해당 8개를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 지금 첨부한 이미지를 뭐라고 할 거냐? 비포라고 할 거예요. 비포가 있어야 바꿀 때 안 헷갈릴 것 같음. 제 의도도 이렇게 써줘요, 저는. 개선안이 반영된 버전을 애프터라고 할게. 위의 리서치한 결과 및 긍정적 리뷰 및 부정적 리뷰도 그냥 둘 다 쓸게요. 애프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상세하게 써줘. 내가 복분만 할 수 있어도 될 정도로. 그리고 왜 그런 애프터가 나왔는지 이유도 써줘. 의도는 뭐냐면요. 위의 리서치한 결과와 리뷰 내용을 활용해서 지금의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고 싶어. 8장 모두 바꾸긴 할 테지만 지금은 첫 번째 장만 가져와. 그걸 보고 다음 장도 진행 여부를 판단할 거야. 이미지나 사진이 필요한 경우 어떤 이미지나 사진을 첨부하면 좋을지 써주고, 그럼 내가 찾아볼게. 비포가 겨울에 꼭 먹어야 되는 호박고구마. 애프터 가져올게요. 바꿔넣을 문구가 백종원의 3대 천왕 헌영만의 백방기행이 인정한 얘를 복사하고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메인 이 음식 사진은 완성된 군복무그지 김치찜 한 냄비 사진으로 바꿔. 내가 만약에 이 이미지가 없다라는 가정이라고 해볼게요.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이제 얘가 추천해준 이 프롬프트 있죠? 이거를 냅다 이제 긁어서 소라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저는 미드저니로 지금 잠깐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받은 애를 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업로드. 그럼 업로드가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GIF로 받을 건지 MP4로 받을 건지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상세 페이지 내용들에 대해서 리서치, 리뷰 분석, 그거에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 구성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2시간 완전 불이 활활 타듯이 집중해 주셨는데, 복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